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중국의 교포 작곡가로서 그리운 고국땅을 밟은 한민수 선생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중국에서도 우수한 음악가들만이 모인다는 중앙 오케스트라의 상임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아리랑 심포니의 한국 작곡을 위해서 일시 귀국하신 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며칠 전 그 KBS 1TV에서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 아리랑 환상곡에서 중국 현지에서 촬영된 그 한 선생의 여러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만에 고국을 찾아오신 겁니까? 예, 47년 만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가서 47년에 왔으니까 지금 50살입니다. 네. 예. 47년 전에 3살 때 중국으로 가셨으니까 예. 조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항상 조국을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점점 커가면서 예. 자꾸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조국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됐지. 네. 어디서 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고 네. 조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점차 알게 되죠. 예, 소감이 어떻든가요? 여기 온 소감이 예. 예, 소감이라면 참 소감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말하고 싶은 것은 조국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친히 몸소 느껴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말만 듣고 조국이 어디고 어머니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듣고 자꾸 그러니까 듣다 나니까 상상하기는 네. 상상만 하게 되죠. 머릿속에 그려보고 꿈에도 그려보고 네. 그렇지만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게 네. 그게 아주 운이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된 것이 정말 한을 풀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든가요? 예, 김영수 내리는 그 순간에 야 여기가 내 조국이구나, 모국이라는 걸 네. 처음 느껴본 게 정말 아주 정말 어머니 품에 안긴 기쁨이랄까, 그 예. 행복감, 예.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 예. 원래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고향은 저는 여기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서 출생했는데 어허. 이게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계셨고 네.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 서산이고 네.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께서 어떻게 중국으로 건너가시게 되셨습니까? 예, 아버지는 휘문중학교 서울 휘문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에서 교편을 잡게 됐는데 네. 그 아버지는 그 일본 침략자에 대해서 아주 언제나 반감 품고 네.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탄압을 받았거든요. 네. 감옥에도 갔고 예. 매도 많이 맞았고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간도로 가자. 거긴 좀 자유롭다 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간 게 장춘 만보산. 네. 그다음에 또 아주 유혈 사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만보산 있었죠. 사건이 예. 그때 또 아버지도 일본에 대해서 역시 그러한 태도를 나타냈으니까 예. 그럼 또 또 북으로 정치 없이 가게 되거든요. 예. 가다 북한현 네. 흥유광성 북한현 네. 그걸 거쳐가지고 지금의 수화현이라는 데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세상을 떴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살고 네. 북경입니다. 예. 그러면 북경으로 이주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북경으로 그때 북경 갈 때는 가족이 없었지. 예.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 예. 59년에. 대학을 위해서 예. 북경으로 가셨구만요. 예. 북경 중앙음악학원 예. 작곡학부. 예. 예. 지금 중국의 가족은 누구 있습니까? 가족은 셋인데 저희 아내하고 외아들 하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내는 역시 저와 같은 부문 중앙 오케스트라에
중앙악단의 피아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부모님은 그러면 예. 다 작곡하셨습니까? 예. 아버지는 62년 작곡하고 네. 어머님은 87년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앙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얼마나 역사가 된 그 단체입니까? 예. 중앙 오케스트라는 그 시초가 예. 연안 중국 혁명 때 연안에서 예, 예. 중앙 연안 관현악단을 했는데 예. 정식으로 나라의 중앙 악단이라고 명명한 것은 1959년입니다. 네. 그럼 역사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정식 역사를 가진 게 아니요. 30년. 처음부터 따지면 그러면 한 59년, 30년이니까 그다음에 한 50년 됩니다. 예. 예. 그런 그 중국의 오케스트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제일 큰 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제가 있는 중앙악단. 예. 이름이 정식 명칭이 중국 중앙악단. 예.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게 상해 교향악단. 네. 예. 왜 중국 중앙악단이 하는가 하면 상해 교향악단은 교향만 오케스트라만 하고 예. 이 악단은 중앙악단 안에 중앙 오케스트라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합창단이 아, 그렇군요. 그래 거기다 또 실내 악단이 하나 있고 한 20명, 30명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5명 가량의 소리스트, 네. 그다음에 10명의 그 작곡가들, 전임 작곡가가 있어요. 아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악에 종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250명. 네. 그렇군요. 예. 예. 이곳에 혹시 친척이 있으시던가요? 만나보셨습니까? 여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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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2월 13일에 예. 저희 외숙부님하고 외숙모님, 그다음에 이정 동생들, 네. 그다음에 누님들, 그다음에 조카들 한근 20명이 모여서 환영하러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겠던가요? 알아볼 수가 없죠. 이제 외숙부님은 그 되게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사진을 찾아가지고요. 예. 친척을 찾아가지고 편지 내용한 지가 벌써 한 10년. 아하,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 생존에 계실 때부터 편지 왕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사진을 보고 사진도 보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이 닮았다 해서. 예. 이 47년 만에 고국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여기서 그동안에 보고 느끼신 것이 있으실 텐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예. 뭘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요? 예, 짧은 기간이지만 네.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듣던 것은 아무리 100번 들어도 네. 그저 듣던 게 불과하죠. 듣는 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까? 이 듣는 고국에 것은 대해서는? 그 전엔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나오는 각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집하고 이 KBS의 그 사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그 조국을 알 수 있다 이런 그 편지도 오고 실제로 고국에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KBS 사회 교육 방송 KBS를 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그 전에는 문화혁명 때는 그거 한번 들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다 해소됐어요. 네, 요 근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되게 그 교포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는 빠짐없이 듣습니까? 예, 아주 즐기죠. 아하. 그 정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식, 정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군요. 정도로 아주 관심이 큽니다. 보편적으로. 그 중국인들이 오늘의 한국을 보는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한계성에서 접근할 기회가 적었지만 이제는 개방화, 자유화 이 물길이 터져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한 여건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으니까 한국은
아주 발전하는 국가라 세계상에서요. 특히는 원래 개발도상 국가로부터 선진국으로 이제 막상 들어가는 이것이 중국도 개발도상국에 처해졌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는 지정학적으로 봐서 여기 아주 가깝고 다 같은 한문이 네. 한자 문화권 예. 속하기 때문에 이 한국이 발전하는 이 경험에 대해서 아주 보기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 특히는 10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예. 한국을 배우자고 그럽니까? 배워야 한다. 그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해서 예. 특히 우리 중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우선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아주 큰 과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그 중국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전자 제품이에요. 전자제품. 테레비라든가 냉장고 어허. 이런 것이 들어온 역사가 몇 년 되는데 예. 그 저는 처음에 들어온 걸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제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름을 제대로 소개를 못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그 고드스타 예. 이 금성이죠. 예. 그걸 갖다가 이 고드스타 갖다가 중국말로 발음해가지고요. 예. 고 하면 갖다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높을 고자에 예. 높다는 고자 갖다 한자로 쓰고. 네, 한자로 써가지고 그걸 읽으면 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스타 갖다가 그 제대로 발음 못해가지고 스다 한단 말이에요. 예. 스는 인사라고 사자 인사. 네. 민주 인사, 평화 인사를. 네. 성비사자. 예, 그 예. 다자는 그 도달한다는 달.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사성을 넣어가지고 다 하면 고수 다 하네. 이게 예. 어떤 구사가 중국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오해했거든요. 어허. 근데 자꾸 살한단 말이에요. 텔레비 광고에. 네. 자꾸 살하게 그게 뭐 좋게 자꾸 사는가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원래 고스타 갖다가 고수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금성이란 말이야. 진짜 금성이라 했으면 얼른 알 것 같다가 네. 이제 국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지 나왔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제가 건의까지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자제품이 대표적으로 한국 상품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우 자동차도 뭐 들어왔다고. 어허. 근데 그건 그대로 나왔다 하는데 근데 네. 그 영어 ABC들 하니까 네. 이제 보통 사람 잘 모르죠 이게. 예. 제가 어디 미국에서 왔는가 이거 그래. 어허. 그러나 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예. 예. 이번에 모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누구의 초청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예. 여기 원래 KBS에서 감독을 일하시다가 지금 또 서울 비전을 꾸린 정수훈 감독. 네. 그 계기는 네. 그분은 오래전부터 아리랑 다큐멘터리 네. 그걸 하고 싶었고 저는 오래전부터 아리랑 심포니를 쓰고 싶었고 여기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몇 년 동안 교류 왕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 8월부터 정식으로 다큐멘터리 그 취재와 촬영이 시작돼가지고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저를 초청해야겠다 결단을 내가지고 이렇게 오래 초청이 됐어요. 그동안 그 아리랑 심포니의 작곡을 위해서 많이 힘을 기울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 그 심포니를 작곡하는 바탕을 예. 한국에 와서 찾고 싶다. 예.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받고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작품의 준비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예, 작품의 준비는 물론 그 시는 시 같은 것은 대학가 다닐 때 제가 아리랑 합창곡을 한번 썼습니다. 네. 예, 그리고 피아노로 아리랑 변주곡도 썼습니다. 네. 그것이 쓰다 나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 한을 못 풀겠다. 예. 꼭 심포니를 해야 되겠다. 현대 작곡 기술을 이용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오래오래 생각하면서 정식으로 이것을 써야 하겠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은 이번에 그 개방화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정승훈 감독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까지 도달해가지고 그것이 정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준비는 대개 사학장까지 4학장으로 40분 정도의 사학장까지
문자로서요. 네. 문자로서 국부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제상에서 일부 스케치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예. 주로 그 어떤 음악을 그 동안에 많이 작곡을 해오셨고, 예, 그 중앙 그 악단이라는 곳은 예, 연주 활동을 얼마나 그 합니까? 예, 1년에 몇 회점이나 그 공연을 하게 됩니까? 연주회를. 예. 그게 악단은 네.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합창이니까 네. 거기 물론 그 형식에 맞는 그런 맛이. 저로서는 관현악을 위주로 써가지고 저를 썼습니다. 네. 그 연주 활동은 보통 규칙이 한 달에 4번. 예? 예를 들면 주로 주말, 네. 일요일 음악회라고 해야지 콘서트. 네. 일요일 콘서트. 네.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뭐 외국에서 큰 지휘가들이 와서 하거나 예. 연주가들이 오면 그 스케줄이 네. 좀 변화되거든요. 그럼 주로 관객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처음에는 그저 지식인들, 인테리들이 많이 오지. 예. 그게 이제 관중이 적으니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어려웠어요. 네. 그래 청중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돼요.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잘 안 오면 그까지 방문을 가서 음악을 해줘요. 예를 들면 북경대학 하면 북경대학의 강당에까지 가서 네. 돈을 안 받고 예. 연주를 하고 강의를 하면 사람이 좀 많이 오거든. 네. 그래서 이게 좋구나. 못 듣던 것이 이렇게 좋은 걸 몰랐구나. 아하. 자꾸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청중들을 많이 배행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오게 됩니다. 공연장은 충분합니까? 공연장은 또 최근에 북경 콘서트 홀을 네. 그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현대화 일본 음악하고 따라가지고 만든 거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아주 그런 데 잘 합니다. 네. 이 음악가로서 출발을 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동기야 아주 어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지. 예. 아버지가 음악을 즐기시고 네. 물론 한국 어문에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음악 교원진도 하세요. 네. 거기서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뭐 오르간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음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한 것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정식으로 그래 초중 고중 대결 때까지 음악에 대해서 흥취가 높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많은 시간을 음악에다 쏠렸거든요. 네. 그래서 딱 고중 졸업할 적에 연변에 처음으로 예술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건 4년제인데 네. 2년 배우고 나서 여기서는 이미 4년 배워야 할 것을 나는 다 배웠으니까 정상에 가서 한번 시험 쳐라 그래서 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북경에 들어가서 59년에 예.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중앙음악학원 네. 중앙음악원은 것은 중국의 최고 학부입니다. 예. 음악에서 예. 그 작곡 학부를 나왔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 중앙음악원을 나오신 다음에 곧바로 그러면 이 중앙악단에 입단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딴 일을 하시다가 입단하셨습니까? 예, 그때 65년에 졸업했는데 네. 학교에서 너는 좀 남아 있어라. 학교에다 좀 공헌을 해달라. 네. 예, 그럼 그러시다 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 웬걸 66년 6월 1일이 되니까 네. 6월 1일 날 새벽에 문화대혁명이 폭발됐거든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 그 유명한 그 문화혁명. 예. 예. 그 폭발되니까 1년 동안 남아 있으라는 걸 실현 못하고 문화혁명이 폭발되니까 예. 중앙학당에서는 저를 수여하지만 예. 뭐 그 정도에서 막상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학교 남아서 문화혁명에 걸려 있었죠. 예. 그 문화혁명 기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문화혁명 그 학교에서 먼저 한 2년 동안 예. 그 뭐 난장판이죠. 근데 뭐 재난이에요. 예. 재난 속에 파묻혀가지고 허둥지둥하다가 예. 68년 말에 아주 무슨 그 사인방에 네. 에서 조직된 그런 문화를 뭐 틀어지 공지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금방 예술 작업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농장에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은 그때 말이 개조한다는 거예요. 뭘 개조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학을 수정주의, 뭐 자본주의 묻어먹고 대학을 배웠으니까 재교육을 해야 된다. 다시 교육. 재교육을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 사인방 그런 그런 극좌 노선이 그 틀 가지고 재교육하지 않으면 예술을 할 자격이 없다. 네, 그런 뜻에서 이렇게 4년 동안 변호사를 해야 됐어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65년에 대학을 필요하고 금방 예술을 해야 되는데 문화혁명 인정하다가 4년 동안 변호사를 하니까 그 효과가 어떤지를 알만하시겠죠. 그것이 다시 음악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4년 동안 변호사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음악을 다시 하게 됐습니까? 그 광대한 그 인테리들은 얼른 이것을 정조짓고 예술 활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때 주은래 총리가 국무원을 다스렸을 때 이것을 알고서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 총리가 힘을 써가지고 얼른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저는 예상대로 중앙악단에서 불러갔습니다. 그동안 중앙악단에서 작곡을 한 것이 몇 편이나 됩니까? 숫자야 많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그 사인방이 무너질 때까지는 저의 생각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저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정도로. 그 중에서 그 어떤 것은 그 작곡에도 관여를 합니까? 예? 작곡도 이 사상적으로 이런 작곡을 해야 된다, 이건 사상에 위배된다 이렇게 관여합니까? 딱 틀이 정부에서요. 틀이 정부에서보다 그 사인방이 그때 틀었어요. 그건 정부 실진 정부를 그럼 지금까지 쓰고 싶은 곡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은 그것도 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대로 그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서 성공한 작품이 몇 개나 되십니까?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성공했다고 자기절로 스스로 평가하는 건 교향 서곡. 그건 항일 운동을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인민대회당에서 연주했는데 그건 뭐 정치적 각도에서 썼다 하지만 역시 그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항일은 언제나 긍정되지 부정되지 않거든요. 뭐 어느 점에서는 그것도 쓸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남방에서 온 편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그 중국의 대중음악이 있습니까? 대중음악 하면 포퓰러 뮤지컬. 그러니까 무슨 유행가요. 그걸 인식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건 다 자본주의 썩어 빠진 거라고요. 절대 금지라 했거든요. 이제 사인방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개방화 되고 시작부터 이제 그것도 도입됐어요. 이제 막 그게 고조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단계니까 이게 우리 같은 클래식은 좀 옆에 물러 앉아 있게 되거든요. 디스코라는 것이 중국에서 유행을 합니까? 유행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뭐 그게 무슨 음악으로만 유행을 합니까? 아니면은 디스코를 출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악도 듣고 테이프로 들으면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걸 테이프를 틀면서 춤을 추게 되면 그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장소도 있고 또 정책상으로도 허가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은 나라가 합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걸 허락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나라에서도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땅을 다 뭐 인민공사 집단화하는 그런 협동조합 뭐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디스코에 놀러 갑니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데 특히는 청년들이 잘 가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 선전을 하다 보니 나이 많은 분도 그걸 하면 병이 낫는다. 아주 신체에 유리하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시 예. 가보셨습니까, 한 선생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해보지도 못했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아, 가서 구경은 하셨습니까? 예, 어쩌다 구경합니다. 예. 예, 그 입장료가 있습니까? 예, 그거 뭐한 10원이면 들어가는데 10원이면. 예, 특별히 가본 적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럼 술도 팝니까? 술? 예. 술이야 뭐 여러 가지 술 다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요. 예, 그 도수가 좀 높아요. 어. 그 술이 예. 높은 건 60도까지인데 하하. 여기서는 38도죠. 예. 그걸 젊은이들이 마시면서 거기서 디스코를 춥니까? 예, 뭐 맥주도 마시고 뭐 하하. 마음대로. 예, 그 봉급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예, 그거야 뭐 이랬어요. 예. 봉급하고 뭐 이런 작년한 거 다 합해가지고 예. 달에 150원 좀 돼요. 150원이요. 예. 150원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를 예. 저희들이 금방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150원 하면 여기서 양복 한 벌에 얼마 합니까? 예, 150원 하면 40달러쯤 되죠. 달러로 하면 미국 달러로. 예. 어허. 근데 그게 문화혁명 전에 같으면 대단한 돈이래 거기서. 근데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 이제 개혁하다니까 예. 물가도 조절하고 막 인플레, 막 물가 향상이 아주 대단하게. 네. 높은 건 막 20배로 오라고 낮은 보통은 4배, 5배, 2배. 네. 물론 쌀값이라는 국가에서 규정한 쌀값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쌀 한 근에 20전. 그러면은 이 디스코를 한번 가는데 예. 예를 들어서 10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 웬만한 봉급 받는 사람은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청년들의 월급을 비하면 한 8분의 1. 예, 80원쯤 받는 사람이 10원 내고 한 번 갑니까? 예. 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 부업을 해가지고 좀 뭐 버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 뒤길래 가죠. 네. 양복 한 벌에 신사복이 있죠. 예, 예. 지금 양복 한 선생님 벌에. 입으시는 양복 말고 예. 제가 입은 옷 같은 옷이 있다면 얼마 합니까? 그게 중국산은? 그게 이제 질량에 따라서 가치죠. 예. 지가 천을 사서 하면 많이 녹아. 예. 그래서 한 눕다는 거는 싸다는 말씀이에요. 예, 싸다는 게. 예. 싼데 그게 50원이면 합니다. 어허. 저희 월급의 3분의 1. 비싼 건 물론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가는 그 돈을 많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물론 첫째로 먹고 사는 게 네.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러면 식비가 많이 들어가죠. 식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교육비. 교육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 피아노 배우는데 음흠. 이제 학교를 보냈으니까 네. 그 개인 레슨 비용. 아니 그 부인이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근데 학교를 보냈으니까 피아니스트지만 그게 학교를 될 수 없으니까 어허. 학적을 따려면 학교를 보내니까 음흠. 어릴 때는 여기서 집에서 배웠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도 죄송하지만 부인도 같이 중앙악단에서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는데 예, 그분은 한국 분이십니까? 상해 출신 중국인입니다. 아하. 예. 그분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부인의 봉급.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까? 예.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는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건 이제 부업인데. 들으셨고? 예, 네. 부업인데 이 영어를 자꾸 배우다니까 그 일본 사람도 그런 말 쓰고 하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돌아다니면서 좀 공통적인 맛이 나기 때문에. 어허. 예.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는 말들이 있겠죠? 중국에는 아직까지 영어를 안 씁니까? 예, 아르바이트라는 말도 그러면은 공식 석상 같은 데서는 못 쓰는 얘기입니까? 그러다가는 아무도 뭐 영어를 전문하는 사람을 알아듣지. 네.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중국서는 뭐라 그럽니까? 띠엔스라고 하는데 네. 띠엔스는 그 전기라는 전자. 네. 띠엔. 네. 시는 이제 시청하는 네. 본다는 거 시.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시가 되죠. 네. 그걸 갖다가 텔레비라고 그래요. 어허. 그렇군요. 예. 예. 혹시 그 우리나라의 음악 수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자주 듣습니다. 예. 특히는 그 미국 아메리카에서 네. 그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래가지고 세계 서독이라든가 예. 세계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 어허. 그런 대회에 속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우리나라 음악가로서 예.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은 게 정경화. 예. 바이올린 하는 예. 정경화 씨. 예. 네. 그분이 세계 정상급에 도달해가지고 중국에서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네. 중화악단과 같이 협연했으면 하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음악 하는 분으로 예.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아직 한 분도 없는 모양이죠. 예. 아직 정식 문화 교류가 정식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북한의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연주하는 것을 직접 보신 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북경에 방문하는 예술단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기회에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무슨 어떤 규모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뭐 피바다 뭐 그건 연극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음악이 들어가죠. 아 물론인데요. 예. 아니 연주하는 것을 이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슨 뭐 합주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신 적이 되게 있냐 말이죠. 그런 오페라로 들어오는 거. 네. 그다음에 가무. 예. 감으로 들어오는 그 거. 수준이 어떻다고 느끼셨습니까? 글쎄 그거 수준이 어떻다는 그 음악적으로 볼 때 그 음악을 한다는 그 네. 기본 기술을 예. 그건 뭐 어지간히 된다고 할 수 있죠. 아하. 예. 그 주로 되는 문제는 그 음악 내용, 예. 그 품격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 네. 그 어떤 감각을 주는가, 네.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들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상에서 개인 우상화. 예, 말끝마다 그 세 글자 들어가는 거. 네. 그것이 정말 참 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음쪽 안에 네. 우리 민족성도 아니고 무슨 딱 러시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냥 그리고 단조로운 맨 그 내용상 거의 일률적으로 그 개인 우상화 없이는 음악이 예술이 될 수 없는 그게 정말 달통안 됩니다. 아, 예. 그것이 저 하나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있는 그 환경에서 누구나 다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예. 중국의 그 개방 정책 이후 4인방이 무너진 다음에 예술 정책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현재는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술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예, 지금 봐서는 그 문화혁명 4인방 예. 시대 비교하면 거의 해소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그 제한, 북한성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랑에 대해서 그렇게 예.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의 특수한 점이 있거든요. 네. 저의 모국이 여기고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들었습니까? 그건 말을 할 때부터 알죠. 아하. 말 노래로 아십니까? 노래도 하죠. 네. 5살도 부르죠. 그럼. 네. 5살 때도 아리랑을 불렀단 말이죠. 네. 예. 그러나 그 아리랑이 도대체 뭔가 예. 그건 정말 리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 아주 초급 단계로부터 유치 단계로부터 그런 초급 단계 이제 지금 어느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저의 그동안에 그러면 아리랑 심포니 작곡을 위해서 그 대개 그 어떤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준비라는 것은 첫째 그 아리랑에 대한 인식 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래서 아주 힘들거든요. 과연 아리랑이란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유래된 것이고 아리랑의 내력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말이죠. 제일 쉽고도 제일 어려워요. 아하. 아리랑 5살부터 부르고 언제나 자나깨나 보고 듣고 하는 거니까 제일 익숙하니까 쉽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정말 해석하려면 또 아주 무보다 어렵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그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예. 문학가도 아니고 네. 음악을 하니까 네. 아리 어리 부리 하면서 박의 것이 어떻고 네. 겨드랑이에서 사람이 빠져나오고 그런 건 정말 책을 보는 정도로 보고 한 게 상식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과소평가하거나 네. 그걸 아주 약간 학설이나 논문이나 그 책 나오면 나온 대로 다
존중합니다. 누가 쓰든 거지. 같지 않은 이견상에 같지 않은 달리 상충되는 게 있어도 서로 틀린 것도 다 수용한단 말이죠. 다 아주 보기한 재산으로. 그동안 한국에 오셔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아리랑 탐사를 뭐 답사한다든가 탐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온지 일주일 되니까 네. 그것을 탐사하거나 보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이번에 이 없었습니다. 도큐멘터리를 위해서 끝나고부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 중국 교포들이 조국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정말 착잡한 때도 있었고 네. 아주 아주 정말 애통할 때도 있었고 아주 마음이 탁 터질 때도 있었고 네. 착잡할 때는 애통할 때는 이제 정말 쫓겨가서 거의 다 일본 놈들에게 쫓겨가가지고 만족한 게 그게 정말 애통하고 슬픈 그게 관계고요. 옛날이고. 그다음에 착잡하다는 것은 산발산돼가지고 분단돼가지고 남북돼가지고 서로 통하지 못하고 제 나라끼리 편지도 못하고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남의 나라하고는 편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민족으로서 편지도 못한다는 게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런 단계. 그리고 제 나라 말 함부로 못할 때도 있고 그 제 나라 말을 하는 게 무슨 죄가 진 것처럼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착잡하지. 문화혁명이라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많이 자존심이라든가 자긍심이 생기셨겠어요. 이제는 이제 중한 양국, 한중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뭐 아시안 게임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 교포가 들어온 것도 있고 88 서울 올림픽도 이제 것은 이제 뭐 마음 놓고 중국에 우리나라 교포가 모두 몇 분이나 사십니까? 합쳐서 만주와 이 중국 본토 전체를 이제 200만 하하. 정도로 200만 좀 넘을까 그죠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제일 집중된 것이 연변, 연길, 용정, 화령, 돈화 이것은 길림성에도 많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림성. 그래서 길림성에서 제일 큰 데가 이거 연변이고. 그 다음에 산지에는 길림성 안에 연변이고. 연변 자치주라는 게 자치주가 제일 큰 데예요. 그래서 한 70만 모여 있고. 하얼빈이라는데도 길림성 안에 있는 겁니까? 하얼빈은 흑룡강성의 도회지 있어. 그렇군요. 그다음에 심양, 요정성. 200만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구 불었죠. 처음에 갈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게나. 그것도 우리나라로 귀국하지 않고 교포들의 수가 인구 수가 줄었다고 그래도 참 서운한 일인데 그래도 그만큼 숫자가 또 200만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듣기에 좋은 얘기군요. 그러니까 민족 이식이 사라질 수 없죠. 3살 때 그 중국에 가셨는데 지금 한국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교포들이 서름도 많이 받았겠지만은 얼마나 그 한국인인 것을 지키기에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쭉 나와서 이 한 선생의 말씀을 들은 젊은이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얘기 나누시다. 말씀하세요. 저희 나라에서는요 음악을 전공하려면 학력고사하고 실기시험을 보는데 중국에서는 음악대학에 가려면 어느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치는 문제. 시험 치는 문제는 그 과별 따라 다른 거 있지만 아주 공통점이. 예를 들면 악보를 보고 시청하는 거예요. 그게 요구가 아주 높거든요. 그건 막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다음에 청음, 음을 듣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음이라든가 음정이라든가 화성까지 해가지고 그런 시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 노래하는 사람은 뭐 노래해야 되고, 기약한 사람 기약해야 되고, 작곡한 사람은 작품을 내놓고, 작품을 내고 직접 자기가 지 작품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음악 기본 리론, 여기 악식 하려나? 악리, 그것도 시험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필기 시험하고 구두 시험 또 따로 있거든요. 구두 시험하고 필기 시험. 필기 시험은 뭘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 이론을 봅니까? 음악 이론을 화성학. 그뭐 수학을 잘해야 된다든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든가 뭐 역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시험도 봅니까? 예, 그 문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예. 문학과는 마지막에 문화 시험에 네. 문화 시험은 이제 어문 네. 어문 시험 거기서 그 실기에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 그 지금 그때 본다는 문화 시험이요? 예. 그 뭐 국사 영어 무슨 뭐 예를 들자면 수학 뭐 이런 것을 못하면은 못 들어갑니까? 예, 수학은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역사, 정치 주로 이 세 가지인데 예. 지리 같은 거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점수가 이제 급격이면 합격만 하면 네. 60점이라도 되면 돼요. 네. 그러나 이 전업 시험, 전문 시험은 85점이 못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TV 매체 등을 통해 중국을 볼 때요 예. 아주 커다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예. 그 중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떠한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정책 간단히 말하면 그 문화혁명 전에는 네. 아주 장려 정책을 썼어요. 네. 능력에 따라 성적에 따라 장려하는. 그래가지고 뭐 그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높고 직이 높고 봉급이 높는 세 가지 높은 그런 정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화혁명에서 그걸 갖다가 자본주의 아주 독소라 해가지고 그걸 철저히 뒤집어 엎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사인방 때는 뭐 아주 극도로다 그래. 다 일렬로 똑같은 대우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는데 이제 다시 사인방이 무너지면부터 개방함부터 그걸 회복했어요. 회복했지만 그전 그대로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국제적인 그 형편을 따라서 총적으로 말해서 장려 제도를 하는데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얻으면 어떻고 2등은 어떻고 3등은 어떻고 그래서 급수를 매기거든요. 국내에서도 성적 우수하면 여러 간 각종 그런 그 비교하는 데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아주 높은 급수는 그만큼 대우도 높아지고 네. 이름도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경쟁의 체제를 수립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한 선생님이요. 예. 중공에서의 그 생활에 있어서요. 예. 저 부인께서 바쁘신 생활에요. 예. 한 선생님도 같이 일손을 도와주신 일도 있으시며 예. 일도 맡아서 하신 일도 저도 계신지요. 예, 저는 일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소지도 하고 예. 그래야 서로 부담을 덜어줘가면서 예.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쪼록 그 모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예. 47년간 못다 한 것을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47년간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뭘 한 가지를 보셔도 저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실 겁니다. 예. 모쪼록 그 여행이 즐거우시고 예. 그리고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고 예. 특히나 그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 아리랑 심포니가 예. 이번 한국 방문으로 해서 예.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중국의 중앙 오케스트라의 상임 작곡가로 계시는 한민수 선생이 47년 만에 모국을 방문해서 저희 방송을 나와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여행과 즐거운 그 체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수확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가시면은 교포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정확히 잘 표현해 주시고 못다한 고국에 대한 정을 대신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